모두를 위한 경제교육을 원스톱으로 제공합니다. 경제정책 브리핑 실코럼. 오늘도 권혁중 경제평론가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평론가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어제죠. 11월 7일부터 안심전환대출 신청 요건을 완화하고 대출 한도도 상향한 2단계 신청이 시작됐습니다. 먼저 안심전환대출이 뭔지부터 간단히 살펴볼까요? 네, 그 1금융권과 2금융권에서 취급된 이제 변동금리 또는 이제 준고정금리, 그러니까 준고정금리는요, 일정 기간 후 변동금리로 전환되는 이제 혼합형 금리를 얘기하는데, 이렇게 받았던 주택담보대출을요, 이제 고정금리로 바꿔주는 이제 대환용 대출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한마디로 이제 내가 부담스럽잖아요. 이 주담대 금리가 부담스럽다 보니까 이거를 이제는 고정금리로 이제는 바꿔주겠다. 근데 그 고정금리가 지금의 변동금리와 비교해서 보면 낮죠. 낮다 보니까 이제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거겠고,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이게 1단계에서는요, 주택 가격이 3억 원, 그 다음에 4억 원, 우리 그때 한번 얘기했던 것처럼 네. 그렇게 됐었다가 이제 현장에서는 너무 낮다 이거죠. 주택 가격이 현실화 없다. 그래서 이제는 이번에 2단계로 6억 원까지 신청 가능하도록 이제 바뀐 거겠죠. 그래서 네. 요건이 완화됐습니다. 주택 가격 6억 원. 소득이 원래는 7천만 원까지였거든요. 이 커트라인이 있었어요. 그래서 주택 가격은 6억 원으로 늘어나고 부부 합산 소득도 원래 7천만 원까지 커트라인이었다가 이번에 이제 1억 원까지도 늘려줬고요. 네. 그럼 1억 원 이하의 그 연봉 받으시는 분은 부부 합산으로 신청이 가능한 거고, 대출 한도도 늘었습니다. 이게 2억 5천만 원까지였거든요. 근데 이번에 바뀌면서 3억 6천만 원까지 확대가 됐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 원래 여당에서 또 안이 또 나오고 있어요. 예산안 짜면서 이거를 내년도에 또 안심전환 대출, 그래서 일반형 안심전환 대출인데 내년은 이게 주택가격 9억 원까지. 사실 주택가격 9억 원은 원래 안심전환대출 발표했었을 때 정부가 내년도에 일반형 안심전환대출 얘기하면서 나왔던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대출 한도가 어디까지냐, 이게 중요했었거든요. 근데 오늘 이제 여당에서 얘기가 하고 있는 게 대출 한도 최대 5억 원까지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말들 많습니다. 왜냐 그러면 사실 이제 주택가격 9억 원이면은 웬만한 수도권 서울에 있는 뭐 중저가 아파트는 다 포함하거든요. 네. 그러면은 일단 영끌 쪽 같은 경우에는요, 일단은 버티기가 가능해져요. 그렇게 되면 확실히. 그렇겠죠. 6억 원도 지금 버티기가 가능한데 9억 원까지 늘려주면 이 영끌 쪽 같은 경우에는 지금 못 버티고 파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네, 금리가 너무 부담스럽다 보니까. 그렇죠. 금리가 너무 부담스러우니까. 그런데 지금 만약에 9억 원에 그리고 대출 한도도 최대 5억 원까지 늘려준다 그러면 이게 버티면 되거든요. 이걸로 갈아탄 다음에 대안한 다음에 버티기로 들어가면 이 기간은 끝나거든요. 이 고통의 시간은.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누리꾼들 사이에서 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현재적으로 봤을 때. 그러면 결국에는 이런 분들을 세금 써서 왜 내금 써서 이걸 도와줘야 되느냐, 이런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아직 정해진 건 없습니다. 내년에 그 안심전환 대출이 9억 원, 뭐 최대한도 5억 원, 이거는 이제 뉴스에는 나오고 있어도 정해진 건 아니지만 지금 이제는 시장에서는 굉장히 뜨거운 찬반 논란이 있는 굉장히 뜨거운 아젠다예요, 이게 사실. 그래서 아파트 시장에 제가 봤을 때 굉장히 큰 영향을 주거든요. 네. 확실히 줍니다. 이거는 4억 원 나왔을 때는 제가 네. 말씀드렸지만 이거 어차피 한도가 너무 작아서 해당되는 사람이 있겠냐 했던 거죠. 그렇게 큰 영향을 안 줘요, 주택 시장에. 근데 이거 주택 가격 9억 원에 최대 대출 한도 5억 원이면요, 이거는 진짜 큰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될지 좀 뭐 모니터링 하시면서 뭐 생생경제 보시면서 들으시면서 좀 모니터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뒤에서 좀 더 자세히 얘기해 보도록 하고요. 저는 이게 고금리 시대에 참 좋은 제도라고 생각이 좋죠. 드는데 참 처음 출시가 됐을 때부터 말이 많았는데 이거는 계속해서 뭔가 논란이 많이 있나 보네요. 그렇죠. 이제 처음에 나왔을 때는 사실 현실화가 없다였죠. 너무 주택 가격이 작다 보니까. 그래서 이번에 이제 예산이 남았어요. 이게 25조 원 정도 책정돼 있는데 예산이 남다 보니까 원래 예고한 대로 2단계로 들어간 거죠. 그게 이제 6억 원으로 결정이 된 거고, 그럼 6억 원 이하의 주택은 이번에 그 안심전환 대출을 받으면서 대환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금리가 굉장히 좋습니다. 사실 이게 금리가 사실 가장 중요한데. 그렇죠. 지금의 고금리 변동금리 하시는 분들이 계속적으로 그 금리가 높아지다 보니까 사실 굉장히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갈아타게 되면은 최대가 30년 만기로 보면 4%예요.
그러면은 사실 굉장히 유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낮은 금리로 그리고 또 중도 상환 수수료도 없고. 그럼 30년 동안 계속 4% 고정금리로 쭉 가는 건가요? 그렇죠. 그런데 이젠 주택은요. 사실 30년까지 가신 분이 없어요. 그냥 어느 정도 살다가 다시 또 이동하시고 하시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는 부동산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30년 동안 4%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현실은 사실 30년 동안 그 집에서 계속 사시는 분은 없어요. 그래서 네. 이동하기 때문에 대부분이 그냥 뭐 어느 정도 살다가 또 갈아타고 하십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그래서 이제 시장에서는 팁을 드리자 그러면 네. 일단 30년 최대 받고 만기 30년으로 봐서 갈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는 뭐 그렇게 하신 분들도 있고 아니면 짧게 15년 해갖고 3.9% 아니면 10년 해갖고 3.8% 이렇게 하신 분도 계시는데 네. 그건 뭐 본인의 차주의 환경에 맞춰서 이제 신청을 하시면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신청 일정이 어떻게 되나요? 어제부터 신청을 받았는데. 네, 11월 7일부터 2주간 출생연도 기준 오부제가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11월 21일부터는 오부제 없이 그냥 출생연도와 상관없이 이제 신청이 가능한데 네. 이게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게 신청 물량 공급 물표가 25조 원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네. 조기 마감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예산이 초과되게 된다 그러면 그래서 뭐 오부제라고 있긴 있어도 만약에 예산이 이제 초과되면은 요거는 조기 마감되다 보니까 이것도 주의하실 필요가 있겠고 일단은 출생연도 신청일자 본다 그러면 이제 오늘이 8일입니다. 그러면은 주민등록 출생연도 끝자리가 27이신 분들이 이제 신청이 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주택가 출생연도가 끝자리가 16이신 분들이 11월 7일과 11월 14일, 27이신 분들이 11월 8일과 11월 15일 이러면서 이렇게 한 주씩 책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오부제 미적용은 21일부터 미적용된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1월 21일부터 12월 30일까지는 이런 출생연도 상관없이 누구나 다 신청을 하실 수 있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네, 신청 접수 방법도 알려주시죠. 신청 접수는 1차 때와 뭐 다른 건 없습니다. 1단계와. 그래서 내가 만약에 기존의 주담대를 6대 은행에서 받았다 하신 분들은 그대로 6대 은행 가셔갖고 이 안심전환대출을 이야기하시면 되겠고요. 근데 만약에 내가 6대 은행이 아니라 기타 은행, 그러니까 6대 은행을 제외한 은행을 얘기하고요. 또한 제2금융권, 뭐 저축은행, 새마을금고, 보험사, 신협, 지연농협 이런 이 금융권에서 받으신 분들은 일단은 공사 홈페이지에 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주택 금융 앱도 깔으셔갖고 하셔도 되겠고요. 일단은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 오셔서 이제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신청 절차를 좀 전체적으로 한번 짚어주시면은 네네. 이해하기 좋을 것 같거든요. 네, 그 말씀드린 대로 대상자 여부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내가 대상자인지를 먼저 보셔야 되는데 네. 생각보다 쉬워요. 그냥 주택금융공사 들어가신 다음에 안심전환대출 카테고리가 있거든요. 대문자 넣게 떠 있습니다. 예, 이렇게 연예인 사진 있으면서 팝업이 뜨나요? 네, 바로 있어요. 그냥 공사 홈페이지로 갈 것인지 아니면 안심전환대출 쪽으로 갈 것인지 이게 양갈래로 나눠져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우영우가 나옵니다. 아, 그런가요? 우영우 분께서 나오시기 때문에 네. 그 얼굴을 클릭하시면 안심전환대출로 들어가세요. 그러면은 신청 가격 알아보기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가시면은 이렇게 몇 가지 클릭하시면 네. 내가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바로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생각보다 쉽기 때문에 우리 네. 시니어분들, 우리 장년층 분들도 쉽게 할 수 있다. 그러면 일단 내가 해당자다. 그러면 이제 대출 신청이 들어가는데 말 그대로 6대 은행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6대 은행 그대로 가시면 되고요. 이외에는 이제 주택금융공사인데 금리 유형, 그다음에 대출 일자, 뭐 해당 여부를 먼저 판단하시고 대출 만기 선택하시고 그다음에 소득이나 부채 정보를 넣으시면서 이렇게 순서가 하나씩 밟아가게 되고 대출 심사 당일 들어가겠죠. 그다음에 대출 실행이 되고 마지막으로 이제는 이 기존 대출이 상환되면서 새로운 대출로 받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중도 상환 수수료가 들 거 아닙니까? 네. 기존 대출 갚아버리고 새로 나오니까. 네. 그런데 이번에 그 안심전환 대출은 좋은 점이 중도 상환 수수료가 면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 없이 신청을 하시면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지금 사이트에서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를 찾아서 들어가 보니까 네. 메인 화면에 우영우가 있네요. 네. 네, 여기서 간단하게 네. 내가 자격이 되는지도 확인이 된다고 하니까 네. 쉽게 좀 알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1차 신청 접수 결과가 나왔다고 하는데 네. 어떤 특징이 있었을까요? 예, 좀 특징이 있었습니다. 1차 신청 접수는 좀
현실하고 좀 멀었다고 했잖아요. 주택 가격도 낮고 네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어떤 특징이 있었냐 봤더니 일단 평균 주택 가격이 한 2억 3천만 원 정도 됐었어요. 그러니까 신청 결과를 봤더니 그 정도 그러니까 3억 원 이하 분들이 굉장히 많으셨고 그 지역으로 좀 따져봤더니 수도권이 한 47%고 비수도권이 52% 정도가 신청을 하셨습니다. 확실히 이제는 비수도권이 많은데 제가 보기에는 이번에 6억 원으로 늘려줬기 때문에 이번에는 네. 아마 수도권에서 꽤 많이 아마 신청하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해보겠고요. 그다음에 주택 유형도 중요한데 많은 분들이 이제 주담대다 보니까 이게 착각하시는 게 아파트만 되는 줄 알고 자꾸 물어보세요. 전혀 아닙니다. 그냥 주담대를 받으셨으면 다 돼요. 그게 뭐 다세대든 연립주택이든 단독주택이든 간에 일단 내가 주담대를 받았다 하신 분들 그 조건만 맞으면 되는데 1차 접수 때요. 1단계 접수 때에 봤더니 아파트 비중이 역시나 뭐 63%로 가장 많이 신청을 하셨고 비아파트가 한 36% 정도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요 정도에서 이제 많은 분들이 좀 신청을 하셨고 그러면 이제 소득도 나왔는데 그 전에는 7천만 원 이하였잖아요. 네. 부부 합산이. 그랬더니 가장 많이 신청하셨던 분들이 5천만 원 이하이신 분들 소득 구조가 이런 분들이 절대 다수였습니다. 네. 76% 정도 신청하셨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이제 1단계 들어오셨고 제가 보기에는 2단계 접수 때는요. 아마 소득도 더 높아질 거고 뭐 아파트 비중도 더 저는 높아질 거라 보고요. 왜냐하면 6억 원까지면은 수도권에 있는 아파트 포함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해당된다 하신 분들은 저는 일단은 이 대출이 좋은 게 나중에 대안이 또 돼요. 나중에 금리 인하기 때는 이제는 뭐 은행으로도 한번 갈아탈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군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고려하셔서 필요하신 경우는 한번 정부가 마련했잖아요. 예, 좋은 제도입니다, 사실. 실수요자들한테는 제가 봤을 때 정말 좋은 제도인 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해당된다 그러면 저라도 이걸 신청해서 좀 낮추고 싶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금리가 나중에 낮아지게 되면 또 한 번 갈아탈 그렇죠. 수 있다고 있다라는 거죠. 예, 가능하다라고 이제 콜센터에서는 안내를 하고 있는데, 네. 그거는 이제 확실하게 신청하셨을 때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이제는 물어보고 들어가시는 게 좀 낫다.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상품이 나올 거예요, 분명히. 예, 그만한 또 금리 인하기 때는 그때에 맞는 또 대안 상품이 또 나오기 때문에 네.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9억 원 이하로 기존보다 대상자가 넓어진 건데요. 이게 네네. 시장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앞에서 부동산 시장에 영향이 클 거라고 하셨는데요. 그렇죠. 이게 지금 내년에 이제 9억 원으로 이제는 높아진단 말이죠. 네. 이제는 2단계가 6억 원이고 일반형 안심전환 대출이 내년에 나오는데 이게 내년에. 9억 원 이하까지 되는데 네. 그 제가 봤을 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이제 영끌족한테는 큰 도움이 됩니다. 일단은 버티면 되거든요. 대한대출, 안심전환대출로 갈아타서 금리를 낮추게 되고요. 그러면 일단은 이제는 과도한 부채로 인해서 이제 아파트를 사신 분들, 1주택자입니다. 당연히 요거는 1주택자만 해당이 돼요. 다주택자는 해당이 없습니다. 1주택자 중에서 과대한 대출로 영끌하신 분들한테는 일단은 버티기가 가능한 용도로 아마 활용이 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장에서는 아파트 가격이 사실 이제 경착륙되는 걸 되게 우려하고 있어요. 정부도 이제 경착륙을 방지하고자 이런 대책이 나오는 건데 확실히 경착륙 속도가 떨어질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는 완만하게 하락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이 제도로 이제는 안착이 된다 그러면 근데 일각에서는 내가 왜 지금 아파트 가격이 더 떨어져야 되고 어떤 분들은 사실 경착륙돼야 된다는 분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폭락을 거듭해야 된다는 분들도 상당히 많으신데 너무 고점이다 보니까 네, 거품이 많이 그렇죠. 껴다 보니까. 네. 근데 이렇게 되면은 경착륙은 되지 않거든요. 사실 버티기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도 과연 이게 9억 원에 대출 한도가 5억 원까지 될 수 있을지는 아직 확정된 건 아닙니다. 확정된 건 아니고 뭐 그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지금 나온 거지 만약에 어떻게 될지는 조금 더 이제 지켜보셔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뭐 부동산 관련 뉴스 보도되는 걸 보면은 아파트 가격이 계속 하락하고 있다라는 네. 보도가 연일 나오고 있는데 이 그 폭락까지는 가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만약에 9억 원까지 늘려주면은요,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착륙 안 될 가능성이 커요. 왜냐하면 지금 아파트 가격을 급매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일시적인 이주택자 같은 경우가 어쩔 수 없이 팔아야 되는 부분 이런 분들이 이제는 급매를 내놓는 부분 한 분이랑 또 한 축이 이렇게 그 과도한 대출 금리로 인해서 생활이 안 되시는 분들도 내놓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는 이렇게 생활이 안 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버티기가 가능하다 보니까 이제 가능한
이런 제도를 이용해서 이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이제는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이 있고 지금 부동산 시장에 약간 또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네. 거품이 많이 꺼졌잖아요. 네네. 지금 꺼지고 있는 중이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성파 쪽에서는 그 어떤 얘기가 나오고 있냐면 슬슬 실수요자들이 지금 이 아파트 구매를 하려고 지금 대기 중에 있다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정부가 지금은 10억 원 이상은 대출이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못 들어가거든요. 네네. 조만간 15억 원 이상도 이제 대출이 가능하게끔 풀릴 거기 때문에 발표를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실수요자 중심으로 지금 대기 수요가 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의도 지금 많아지고 있거든요. 필드에서. 그래서 과연 어떻게 될지 네. 무조건 지금 아파트 가격이 막 떨어지고 있다는 건 팩트인데 근데 지금 분위기가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 이게 좀 현실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유튜브 댓글창에 남희재님이 훈남 훈녀의 티키타카라고 하셨는데 아 그런가요? 네, 훈남 권혁준 경제평론가와 네, 마스크 빼야 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